드릴게요. 알겠죠? 첫날이니까. 첫 번째 일단 수업 일정은 오늘처럼 지금 이제 고장고 학생들이 안 들어왔으니까 한 10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 구성은 이제 A1이니까 월수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은 7시부터 8시 반,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5시 반부터 6시 50분입니다. 혹시 못 들어온다 있어요? 다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수강하는 분들은 상관 안 쓰셔도 되고, 확률과 통계 수강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8시 반부터 9시 50분까지 클리닉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금요일은 7시부터 8시 20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각 챕터별로 지난 2년 동안 연속으로 미적을 가르쳤었는데, 미적분이 아무래도 이제 등급 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월별로 다 짜놨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공부량을 많이 키울 겁니다. 알겠죠? 마플 교과서랑 그 다음에 센 워크북까지니까 좀 공부량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겨울방학 때 저는 그걸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교재는 마플 교과서랑 센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진짜 공부량의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복습 과제를 또 드릴 거예요. 왜냐면 미적분은 결국에 많이 익숙해지는 게, 빨리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분 공식, 미분 공식이 10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공식들이랑 친해지지 않으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냥 추론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거를 제가 아예 커리큘럼 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제가 복습, 학습지를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시험 기간 때는 제가 이제 작년에 엑시스를 썼는데 그때 약간 난이도가 조금 중구난방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제가 이번에 엑시스 하나를 교재 제작을 할 거예요. 3월, 6월 때. 그래서 요건 어떤 거냐면 고쟁이랑 블랙라벨 수준으로 낼 겁니다. 스텝 2 수준으로 낼 거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모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메인 수업 때는 요걸 진행할 거고, 워크북으로 이제 고쟁이를 할 겁니다. 알겠죠? 좀 다르죠? 커리큘럼이 바뀐 게. 그래서 고쟁이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자가 이 3월부터 6월까지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3월부터 6월 아닌데 이거 PPT 잘못 만들었네. 3월부터 4월, 5월부터 6월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은 5월과 7월에 몰려있죠. 그래서 시험 기간 동안은 이제 엑시스 시즌2라고 해서 고쟁이 스텝 3랑 비슷한 수준의 모의고사, 거의 한 29번, 28번급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반은.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이랑 고쟁이 스텝 3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량이 이때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공부 시간은 똑같이 잡아가지고 고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일단 구상을 할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미적분에 대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참 왜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니?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인데, 미적분은 수학 1과 수학 2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적분에 대한 단원 목차를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수학 1 혹시 1단원 뭐였는지 기억나니? 수학 1의 1단원? 뭐였죠? 지수 로그하죠?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2단원이 삼각함수였죠. 삼각함수. 3단원이 수열입니다. 수열. 그 다음에 이제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1단원이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이제 연속이죠. 극한이랑 연속. 두 번째는 미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분. 법까지 쓸게요. 됐죠? 오케이. 미분법, 적분법은 말 그대로 이제 미분하는 방법이랑 적분하는 방법이라서 대상 자체가 다항함수죠. 그래서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과 적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이게 안녕. 이게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단원이 총 똑같이 3단원입니다. 1단원이 뭐 여기 혹시 뭐 독이 있어? 여기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앉아? 하여튼 1단원이 뭐냐면 오늘 할 건데 수열의 극한이고, 두 번째가 똑같이 미분법, 세 번째가 적분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목차만 보면 진짜 별거 없어 보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1단원에서 수열의 극한은 수학 1 때 배웠던 수열들이 다 튀어나와요. 다시. 그러면 이때 배웠던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 다음에 시그마, 요 표현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기본값이에요.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지. 디폴트예요. 이거를 알고 있지? 자, 이제 들어갈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수학 1의 수열 내용을 까먹었으면 중간중간에 복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복습 영상은 다 따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이제 복잡했던 그 내용을 극한 보내는 거예요. 극한. 리미트를 보내는 거야. 그 수열을 리미트로 보내고. 그 다음에 수열만 리미트를 보내냐? 아니죠. 시그마도 리미트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무한하게 수열들을 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을 하는 게 이 수열의 극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엄청 유명한 킬러 문제가 있죠. 프랙탈. 우리 옛날에 기말고사 때 등비수열 하셨을 거예요. 등비수열 합 활용할 때 도형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걸 이제 리미트로 보내면 되고, 여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하나씩 나옵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그 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유형은 60개가 넘죠. 왜냐하면 도형마다 성질들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우리가 이제 미분법은 총 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함수 미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죠.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이렇게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여러 가지 함수는 일단 무조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미분법은 학교마다 달라요.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일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다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고장고는 다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일부 들어갈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여기도 그 유명한 문제 하나 있거든요. 3도극, 삼각함수 도형의 극한이라고. 정말 풀이 과정이 진짜 이거 진짜 구락 아니야. 15줄이 넘어요. 너무 빡세요. 계산 과정이 너무 길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중간고사는 도형이 꽤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양지고등학교가 작년에 이 중간고사 때 20문제도 안 냈거든요. 한 18문제 냈거든요. 그 중에 5문제를 도형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 진짜. 그래가지고 도형에 대한 내용이 되게 좀 중요할 거다. 이게 첫 번째.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냥 배우는 내용이 있어서 수학 1만 좀 잘 배우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2에서 다항함수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항함수는 미분하는 방법이 뭐였어? n을 내려가지고 차수를 낮춘다 이거였죠. 근데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고, 로그함수를 미분하면, 삼각함수 미분하면,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하면, 역함수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모든 함수들을 다 미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분할 때마다 각각의 공식들이 또 존재하겠죠. 그래서 미분 공식이 30개 정도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에도 마찬가지로 뭐 약간 좀 딥하게 들어가서 합성함수라든지 역함수, 음함수, 매개변수, 처음 듣는 그런 함수들도 미분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프로 넘어가게 되면 뭔지 알죠?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랑 삼각함수를 곱했을 때 그 함수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 이런 식으로 초월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도함수 활용은 그냥 여기 내용은 개념은 여기랑 똑같아요. 우리 다항함수에서 했던 도함수 활용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그리고 그래프만 잘 그릴 수만 있으면 도함수 활용까지는 그래도 또 무난하게 갈 거예요. 하여튼 기말고사가 지금 좀 극악인데 적분이 미쳤습니다. 미분 공식 반대로 또 적분 공식도 엄청 많겠죠? 적분 공식만 제가 적어봤을 때 한 3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적분도 각각의 이제 공식들이 있고, 그리고 적분이 다항함수 적분처럼 모든 게 다 적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적분이 되는 함수도 있고 적분이 안 되는 함수도 있는데, 적분이 안 되는 함수를 적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함수를 적분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적분이 원래는 안 돼. 근데 적분이 원래는 안 되지만 이 형태를 바꿔요. 뭐 그 바꾸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뭐 이런 형태. 이거 적분하러 가면 이거 적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형태를 부분 분수의 변형꼴로 바꿔서 요걸 적분하라면 요건 적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그거 외로 또 알고 있어야 될 공식들이 또 여러 개가 등장하겠죠. 네, 그래서 적분은 매우 힘들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막상 또 해보면 그렇게 작년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는 게 되게 힘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미적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단언컨대 미적분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적으니까 1등급 비중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너무 쉽지 않은데 남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봤을 때 미적분 수강자의 50%는 거의 반포기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등급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앞쪽에 있던 수학 1, 수학 2보다. 왜? 미적분을 포기하는 이과생들이 많으니까. 중간 가면 와 진짜 한번 치고 멘탈 나가서 무조건 떠난 애들 무조건 있거든요. 떠난다가 그러니까 약간 미련이 없어진 거죠. 옛날처럼의 그런 미련이. 그런 애들이 분명 생길 거고, 우리는 그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기회를 잡으면 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간 기말은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베이스가 좋은 습관이 좋은 실력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는 상위권 반이니까 이미 좋은 습관들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좀 더 좋은 습관을 들여야 이 미적분을 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많이 습관이 그만큼 이제 실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Q&A를 좀 적극적으로 처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Q&A는 모르겠어요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르겠다는 약간 포기 같잖아요. 포기. 나 이거 몰라요. 근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복습. 미적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복습은 제가 아예 그냥 커리큘럼 짜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할 때도 계속 이제 아무래도 수학 1 내용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수학 2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용이 막 바뀌거나 하지도 않아요. 근데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까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챙기셔서 계속 수학 1 공식 까먹을 때마다 계속 적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한번 수업 외적으로도 마플 교과서를 한번 읽고 오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예습 복습이 중요한데 예습은 마플 교과서를 한번 읽어 오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풀이법만 익히지 말고 개념을 좀 정확하게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끝. 뭐 수강 혜택 이거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일단 제가 이제 이번에 졸업생 한 분을 제가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콴다 마냥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돈 주기로 했거든요. 그 친구가 미적분을 잘합니다. 한 개 틀렸을 거예요, 수능에서. 그래서 미적분을 좀 치는 친구니까 그 친구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손해설을 저희가 해드릴 거고, 그 친구는 손해설이 편하다 해서 손해설, 저는 야부리 터는 걸 더 좋아해서 저는 영상 해설로 좀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준스매스라고 이번에 제가 강의 사이트 하나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 앱으로 사이트를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현재 마플 교과서 미적분까지 총 3개의 강의를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복습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어느 정도 수준을 찍어놨냐면 수학 1, 수학 2 둘 다 유튜브 전체 공개에 올릴 정도로 자부할 정도로 깔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자료나 이런 것들은
풍부하게 있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십시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준 스콜라십 이거는 너무 짜졌는데 이게 돈을 제가 너무 많이 썼어요. 원래 한 10만원, 20만원씩 걸었거든. 근데 이게 거지가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콜라십은 조금 내렸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등급 나오면 제가 그만큼 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적분 1등급이면 수능 성적이랑 무관하게 그냥 질문적으로 제가 채용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집에 있다가 학원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네가 20살 되면 집에 있다가 질문 들어와. 그러면 이거 하고 그냥 돈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여튼 끝. 잘해봅시다. 진짜 쉽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학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네가 이제 수능의 마지막 해지 않니? 그치? 엔간한 확통론 하고 엔간한 확통론 하세요. 정말로. 미적분은 빡셉니다. 혹시 여기서 수능 미적분 할 사람 있어? 넌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생각 없으시면 엔간하고 확통런 하세요. 알겠죠?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아. 알겠지? 너무 아닌 것 같아. 현역들한테는 너무 불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미적분 자체가. 마지막 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멋있는 결과물을 한번 보여주세요. 내신 미적분 1등급? 그거는 쉽지 않은 이력이라는 걸 기억해도 알겠지? 정말 값진 이력이 될 겁니다. 하여튼 잘해봅시다. 근데 아직 시험이 안 끝난 학교가 있어요. 내일 시험이 끝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를 제가 그렇게 많이는 안 칠 거예요. 괜찮죠? 대신에 이제 다음 이제 시험이 끝나는 것부터는 좀 팍팍 달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뭐 그래도 간단하게 수업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오케이. 뭐 질문 있니? 없지? 여긴 되게 조용할 것 같아. 그래서 조용한 걸 너무 좋아해요. 좀 약간 시끄러운 거는 좀 기가 빨린다고 해야 될까? 답지는 가져가세요. 알겠죠? 뭐 답지 혹시 반납할 사람 있어? 난 답지 필요 없어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오케이. 가봅시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는 뭐야? 너 안 받았어? 그렇구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진짜 많이 안 할 거거든요. 극한값 계산까지만 좀 할게요. 알겠죠? 한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2개 정도. 네. 어떤 거? 예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렉처 1. 오늘 첫 번째 강의니까 다음 시간 렉처 2겠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배울 수열의 극한. 수열이라는 것부터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수열이 뭡니까? 수열이. 수열이 뭐예요?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까? 오케이, 좋아. 첫 번째 이제 좋은 답변이 나왔어요.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조금 어려워요. 뭔지 아는 사람? 뭐?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야? 함수랑 관련이 있어요. 함수.
오호. 예시 한번 들어볼까?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있죠? 요놈이 이제 요건 뭔 뜻이에요? 1 넣었을 때는 3대고 2 넣었을 때는 5대고 3 넣었을 때는 7대고 요런 게 이제 수열이죠, 수열. 그죠? 그러면 약간 마치 뭘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어. 함수죠, 함수. 그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함수인데 어떤 숫자를 지금 집어넣고 있죠? 어떤 숫자를? 뭐 그쵸, 뭐 한 2분의 1 이런 거 집어넣진 않잖아. 1 같은 거 2, 3 자연수를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이렇게 잡아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잘 들어봐.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의 극한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수학2입니다. 알겠죠? 함수의 극한이에요. 오케이. 좀 끌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함수의 극한 하듯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크게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단원은 그냥 수학2 복습 느낌일 거예요. 중간고사 때 했던 거 복습. 알겠죠? 편하게 들으시면 돼. 알겠지? 대신에 이제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 차이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하여튼 그 내용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열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등차 수열도 있을 거고. 등차 수열 간만에 한번 적어볼까요? A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죠? 첫째 항에다가 n-1 D만큼. 여기 이제 D라고 하는 걸 공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도 이제 뭐 AN이라고 하면 첫째 항에다가 등비 수열은 이제 그 첫째 항, 둘째 항, 세 번째 항이 계속 같은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등비기 때문에. 그래서 A1 곱하기 R에 n-1 이렇게 표현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죠. 그거 말고도 이제 더 일반항들은 많긴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개차 수열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거의 까먹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간격을 보시면 처음에 1이었다가 그 다음에 2가 됐다가 그 다음 3이 되겠죠. 그래서 간격이 등차 수열을 띠고 있는 수열을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여튼 이런 수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모든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열들끼리의 관계식을 적기 위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걸 표현하죠. 이건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이웃하는 항들끼리의 관계식을 우리가 그냥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열은 이게 끝이에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일반항을 구하시고 일반항을 구할 수 없으면 귀납적 정의로 표현해라. 요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열들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요걸 배우고 끝났거든.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열의 극한이니까 얘네들을 극한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극한으로 보낼 때 이런 수열들을 극한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바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이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내용은 요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리미트 n이. 저는 리미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lim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알겠죠? 쌤들마다 다 다르잖아, 그지? 너네가 고생이 많다, 진짜. 하여튼 리미트. 전 극 F라서. 네.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제 극한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수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게 없냐면 이런 게 없어요. 3으로 가까이 갈 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수열이 3으로 가까이 간대. 그러면 3항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데 그냥 수열은 A1, A2, A3 이게 끝이잖아요. 그 여기에 가까워진다? 느낌 없죠? 그리고 또 마이너스 무한으로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면 n이라고 하는 게 항의 번호를 얘기하는 건데 마이너스 무한이면 뭐 역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 너무 진짜 꿀이에요. 수열의 극한은 요것만 다뤄요. n이 무한일 때만. 그래서 수열이 얘를 무한항까지 이렇게 끌고 갔을 때, 항을 정말 많이 키웠을 때 이 수열은 도대체 어디로 수렴하는가 아니면 발산하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대수적인 추론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기하적인 방법이 있어요. 말만 들었을 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한번 구해볼까요? 등비수열의 극한인 거죠. 그쵸? 3의 n승을 n을 무한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대수적은 뭐냐면 대입해보는 거예요. 대입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얘가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9가 되고, 3을 집어넣으면 27이 되고, n 값을 점점 키웠더니 값도 커지고 있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양의 무한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양의 무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수적 추론이에요. 알겠죠? 그럼 기하적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어떤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냐면 3의 x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지수함수죠. 지수함수니까 0,1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대신에 이제 수열이다 보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그래서 1,3의 1승, 2,3의 2승,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안 되고 이 점들을 봐야 되는 거죠. 3,3의 3승, 계속 올라가겠네? n값이 커지면 계속 위로 올라가겠죠? 발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기하적 추론이에요. 별거 없죠, 그냥. 그죠? 요건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대입해볼까? 1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1. 2 넣으면 3분의 2. 3 넣으면 4분의 3. 4 넣으면 5분의 4. 100 넣으면 100이 아니라 99겠죠? 99 넣으면 이렇게.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겠죠? 그쵸? 오케이. 근데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1보다는 작겠죠. 왜냐면 분모가 더 크니까. 그것까지는 체크를 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1로 수렴하겠구나 라는 거고요.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유리함수를 그려야 되겠죠. 유리함수. 우리 유리함수 다 까먹었을 텐데 괜찮아. 다시 그리면 되지 뭐. 그래서 얘는 이제 x점 근선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다음 y점 근선은 요거 앞에 개수를 보시면 돼요. 1분의 1이니까 요 1이 될 거예요. 됐죠? 0,0을 지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어차피 얘는 볼 필요 없고. 왜? n은 자연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어디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죠. 하지만 1보다는 작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대수적도 좋고요, 기하적도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추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요 문제가 아니라 요 문제랑 두 번째는 요 문제. 요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대수적으로 따지게 되면 값을 한번 보면 되죠. 처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가 제곱하면 4분의 1 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 됐다. 그죠?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럼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0에 가까워질 거다. 하지만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0에 가까워질 거다. 이걸 약간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2분의 1의 n승이 될 수도 있죠. 이거는 n이 짝수일 때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니까 당연히 이 음수값은 안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2분의 1의 n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얘네들이 서로 크로스하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점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대수적으로 확인하면 되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2 넣으면 1 되고, 3 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4 넣으면 1 되죠. 그러니까 이게 n은 겁나 큰 수인데 그 큰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될지 1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동한다라고 표현하죠. 그쵸? 진동의 케이스죠.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이랑 좀 다른 점이 수열의 극한은 진동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발레로 많이 등장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기억나니 중간고사의 악몽? 기억, 니은, 디귿 풀었던 거 기억나요? 진위합답형 문제? 함수가 수렴하면 뭐도 수렴한다.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죠? 이거의 원래 원조는 수열이에요. 수열이 개빡셉니다. 누구 때문에? 진동 때문에. 항상 이런 케이스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진동하는 케이스의 첫 번째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극한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극한값이 뭐 할 수도 있죠? 발산할 수도 있겠죠? 발산의 케이스는 그냥 수렴이 아니면 돼요. 수렴이라는 거는 극한값이 L로 그냥 결정이 되는 거고, 이 L이라는 값이 안 나오고 무한이 될 수도 있죠. 양의 무한. 아니면 음의 무한으로 발산할 수도 있죠. 아니면 진동 케이스로 발산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진동하는 케이스가 앞으로 종종 나올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끝이에요. 뭐 할 게 없어. 그 다음 네 번째. 그래서 도대체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의 차이가 뭐냐?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맞아요. 똑같아요. 함수의 극한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연속적인 거에 조금 관심을 좀 갖는 편이고, 얘는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항의 번호가 n값이 커질수록 이 수열이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가 있어요. 요게 있어요. 너무 빠르게 설명하는데. 요거 얼마예요? 참고로 x는 실수라고 할게요. x가 무한으로 갈 때 sin 파이 x. 요게 함수의 극한이죠. 이런 함수의 극한이겠죠. 요거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 이름 뭐였지? 서휘였나? 서휘는 얘가 어디로 갈 것 같아? sin 파이 x. sin 파이 좀 어렵나? 그래프 그려줄까? 그래프 그려줄까? 그리지 마. 서희도 있구나.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sin 파이 x니까 주기가 얼마죠? 얘로 주기를 판단하는 거 알죠? 그쵸? 괜찮아. 삼각함수 까먹을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러니까 뭐 하라고? 적으라고 나중에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사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설명해야 되겠구나. 사인의 이제 A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기가 얼마냐면 절대값 A분의 2파이가 되겠죠? 얘가 주기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sin x 같은 녀석은 여기 1x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래프 참 못생기게 그렸다. 이렇게 하면 얘가 2파이가 되거든요. 괜찮죠? 그러면 sin의 3x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3번이잖아. 얘는 1번이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돌렸을 때 2파이야. 그럼 3x는 뭐냐면 3바퀴 돌렸을 때 2파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2파이 안에 3바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이거의 의미가 몇 바퀴 돌렸냐라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파이 바퀴라고 하면 좀 더 힘들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주기가 요거 이용하면 2입니다. 2.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sin 파이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겠죠? 그러면 값이 이렇게 가니까 요 극한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점들이 계속 이렇게 가잖아. 그거 어때? 일정하지 않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반복되는 그런 값이 나올 것 같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동한다 표현합니다. 알겠죠? 근데 잘 봐요. 참 재밌다잉. 이게 수열로 바뀌면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얼마가 되고 n이 1이니까 얼마? 여기가 1이겠지. 2일 때는 여기겠죠. 3일 때는 여기겠죠. 4일 때는 여기겠죠. 그럼 n이 무한일 때도 0이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거의 차이가 바로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예요. 연속적이냐 아니면 이산적이냐 그거의 차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이제 앞으로 계산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랑 이게 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것도 배웠잖아. 근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 0으로 갈 텐데. 우리는 뭐만 배우고 있어요? 무한으로 가는 것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것만 극한값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끝. 그러면 이건 수학2랑 다를 게 없다. 풀이 방향이.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렉처에서는 그냥 수학2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오케이. 괜찮죠? 이거 첫날부터 정말 제가 수업을 좀 재밌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건 좀 차이 나시죠? 그죠? 약간 좀 재밌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네, 끝이에요. 재밌게 하는 스타일 아니라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예제를 한번 먼저 봅시다. 예제는 저희가 지금 방금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거의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는 예제들, 보기 문제라고 하죠. 마플에서는 예제가 이제 보기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 문제들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면서 아, 약간 요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본격적으로 한번 극한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뭐 방법이 수학2랑 다르지 않고 딱 하나 좀 다르거든요. 그거 하나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우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정형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그거 하기 전에 항상 나오는 게 이거죠. 수열의 극한값의 성질. 교과서에 다 적혀 있지만 한 번은 써야 되겠죠? 근데 다 쓰면 또 너무 11페이지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 성질. 예.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포인트만 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앞에 수렴하는 두 수열만 조금 동그라미를 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죠. 수렴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조건들이 다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렴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잘못 풀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우리가 이제 진위합답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너네도 알 거예요.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잖아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게 성립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번부터 5번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개 좀 찝도록만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에서 bn을 뺀 게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에서 bn을 더하는 게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이제 예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얘랑 얘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수열로 보셔야 돼요. 얘도 하나의 수열로 보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두 수열이 뭐하고 있죠?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두 수열을 뭐해도? 더해도 수렴합니다. 1번에 의해서.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됐을 때, 자,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처음이니까 다 적을게요. 그냥 다음부터는 안 적을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알겠지? 우리가 수렴을 하게 되면 지금 그 기본 성질에 적혀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리미트를 합쳐버릴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가능한 거예요. 뭐 때문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알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한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이 2라는 녀석도 얘가 지금 수렴하니까 여기 있는 2라는 녀석도 여기에 밖으로 보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까 안 좋을까?
오씨, 뭐야 방금.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괜찮은 이유가 뭐야?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궁금한 거야 그냥. 괜찮은 이유. 이거 2를 이렇게 보내도 되나? 이렇게 내보내도 되나? 지금 조건에는 AN이 수렴할 때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AN이 수렴한가? 허허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수렴해요? 얘가 이제 AN이란 녀석이 지금 수렴하면 얘가 밖으로 나갈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수렴하다라는 조건이 없는데 밖으로 내보내는 게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약간 요런 거는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를 요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가 4잖아. 하나 더 끌어올게요. 2분의 1이라는 수열을 하나 끌어올게요. 그럼 2분의 1은 무한으로 가도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이걸 합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요런 관점 자체가. 여러분들이 극한을 할 때 임의로 뭔가 특정 지어서 대략 깬또로 약간 이거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진해합답형 풀 때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사고 과정을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5번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5번 내용은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베타가 0이 아니다 라는 게 제일 포인트겠죠. 아무래도 이제 0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우리는 베타가 0이 아닐 때만 저게 성립된다는 점을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간단하게 예시 하나 제가 하나 적어 드릴 건데 풀이하는 걸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 자, 예제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빈 곳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푸세요. 왜냐면 오히려 이제 이거 의식해가지고 막 정석적으로 풀려는 것보다 그냥 본인의 평소 풀이를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죠? 자, 요게 만족될 때 요거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알겠죠? 한번 일단 첫 번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풀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 짓는 거예요. 특정 짓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두 개를 곱해서 2가 되니까 그냥 적당하게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n-1분의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개 곱하면 그냥 2잖아요. 그죠? 그래서 an 대신에 n-1분의 2를 집어넣으면 n-1분의 3n 플러스 2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극한으로 보내면 얼마 돼요? 6으로 가겠죠? 그래서 답은 6이다. 이렇게 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풀이는 그러니까 답은 맞는데 풀이 과정이 완전 틀려요. 특정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극한값의 성질을 너무 활용 못하지 않냐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좀 힘들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 풀이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거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AN, BN.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도 좀 형태를 바꿨잖아요. AN 빼기 BN이랑 AN 플러스 BN 꼴로. 얘도 n-1 AN 자체를 하나의 수열로 보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수열로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열이 지금 수렴하고 있네? 그러면 이 수열이 되게끔 우리가 맞춰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누구를 곱해줄 거냐? 왜냐면 얘가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놈을 곱해주면 수렴하겠죠. 이렇게 곱하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얘네 둘 다 수렴해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고.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러면 리미트를 안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합칠 수 있어요. 그럼 n-1 소거되면서 3n 플러스 2an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극한값이 얼마냐면 얘가 2고 얘가 3으로 수렴하니까 6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런 느낌을 조금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관련된 대표 문제들이 많거든요. 필수 유형들이. 그 문제들은 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치환입니다. 치환. 얘 자체를 BN으로 치환시켜 버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이게 두 번째 풀이겠죠? n-1 곱하기 an을 우리가 bn이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 뭘 알게 되냐면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이
2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하라는 건 얘니까 우리가 뭘 할 거냐면 AN을 n-1분의 bn으로 바꿔줄 거야.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 들죠? n-1 함부로 나눠도 돼? 됩니다. 왜요? 어차피 극한을 무한으로 보낼 거니까 1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큰 수로 보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0이 안 되겠죠,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이건 괜찮아요. 그 수열 자체의 형태를 바꾸는 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an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n-1분의 3n 플러스 2 곱하기 뭐가 되죠? bn이 되겠죠? 됐죠? 그럼 끝났어요. 왜? 요것도 수렴하고 요것도 수렴하잖아. 그렇죠? 얼마? 6이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수열들을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깐지는 이거죠. 그냥 이걸 곱해서 바로 찾아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문제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었는데 너네 기억력 좋니 혹시? 이런 문제 혹시 알아? 이런 문제 아니에요 혹시? 기억나? 이거 무한으로 가고 얘가 4로 수렴하고. 기억 안 나는구나? 이것도 수학2 중간고사 첫 부분 때 이제 부정형 중에서 극한 중에서 계산이 제일 복잡했던 거였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얘를 CN이라 치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바꾸냐면 AN이 지금 무한으로 간다고 나와 있으니까 BN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BN을 바꿔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BN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거 편의상 3BN이라 할게요. 3BN이라고 하는 게 AN 빼기 CN이 되는 거니까 3BN 대신에 얘네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AN들은 어차피 무한으로 가니까 괜찮은데 CN은 상수로 수렴하기 때문에 양변에 AN을 나누는 형태로 그냥 극한값 처리하고 끝나는 문제였거든요. 이거는 물론 계산하면 얘가 에러가 나가지고 0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대충 만들어서 그런 거고요. 하여튼 약간 요런 부류의 문제들과 비슷한 형태니까 잘 안 될 것 같은 치환을 하세요, 치환을. 그러니까 이런 형태 보면 치환을 해봐, BN으로. 그런 다음에 AN의 형태를 BN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 그것만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둡시다. 알겠죠? 요게 이제 수열의 극한값에 대한 성질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훑어보시면 익숙한 형태가 나와버려요. 13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형태죠? 그쵸? 부정형의 형태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수학2에서 부정형을 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니까 일단 제 식대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뜻하는 거죠. 왜 정해지지 않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되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더하면 뭐가 돼요? 무한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해볼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0분의 1은 어떻게 돼요? 0보다 살짝 큰 것분의 1은 무한으로 가겠죠. 그쵸? 0보다 살짝 작은 것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겠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딱 정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0분의 0 그 다음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죠? 이거는 두 개 빼서 0이 돼? 모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 요런 형태는 또 처음,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그냥 똑같은 거야. 왜? 무한대 곱하기 0이잖아. 무한대 곱하기 뭘 생각하면 돼요? 무한대분의 1을 생각하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죠? 똑같은 형태예요. 아니면 무한대를 바꿔볼까요? 0분의 1 곱하기 0. 0분의 0 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이제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건 약간 독립적으로 가는데, 무한으로 묶었을 때 이제 이 형태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바뀌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독립적으로 가고, 얘네들도 사실은 똑같은 녀석들인데 이 0분의 1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계산은 또 처음 보지? 이게 나누기 이거니까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 결국 다 똑같은 형태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뭐만 쓸 거냐면 얘만 쓸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요 형태들만 좀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아시죠? 뭘 보시면 됩니까? 차수를 보시면 되죠. 그게 다항함수였죠. 문제는 다항함수가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아직 다항함수가 나올 텐데 이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봅시다. 따로 새롭게 적어 놓을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무한대의 파워를 보시면 돼요. 좀 신기한 말이죠. 무한대의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의 파워를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분모 분자 기준입니다. 분모 P라고 할게요. 파워를. 같으면 수렴하겠죠? 맞죠? 당연히 L은 뭐가 아닙니까? 0은 아니겠죠? 파워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분모 파워가 더 커요. 분자보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뭘로 수렴해요? 당연히 분모가 더 크니까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귀찮아. 분자 파워가 더 크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발산하겠죠? 요렇게 새롭게 외울게요. 근데 그 파워를 수학2에서는 뭘로 담당한 거야? 차수로 담당했던 거야. 근데 이제 차수가 끝나니까 우리는 파워로 볼 거고 그 파워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제일 약한 파워가 뭘 것 같아? 함수 중에? x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제일 약한 파워를 가진 함수가 누굴 것 같아요? 로그가 제일 약합니다. x를 무한으로 갔을 때 로그의 무한대 크기가 제일 작아요. 파워가 제일 작습니다. 되게 지금부터는 외워야 되는 단계야. 알겠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잘 봐요. 그건 뭐보다는 클 거냐면 다항함수보단 클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파워가 더 클 겁니다. 누구보다? 로그보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갔을 때 정말 한없이 키웠을 때 로그 x분의 x의 3승을 보면 무조건 뭐가 된다? 발산합니다. 왜요? 둘 다 무한으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파워는 얘가 더 큰걸? 파워가 얘가 더 크니까 이거는 발산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C는 뭡니까? 양수입니다. 양수. 됐죠? 다들 조네. 피곤한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다함수 다음에 큰 놈은 누굴까? 안타깝게도 이제 삼각함수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큰 놈은 다함수 다음 큰 놈 뭘 것 같아요?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지수함수. 얘가 끝판왕입니다. 얘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큽니다. 물론 더 큰 놈 있죠.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더 크고. 그 다음에 테트리션. 테트리션이 더 크겠죠. XX. 뭐 이런 애들이 더 큰데. 근데 이제 우리는 고교 과정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알겠죠? 지수가 제일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볼 거야. 3의 n승분의 n제곱 플러스 3n. 이런 거 극한 구해봐. 하면 얘도 무한으로 가고 얘도 무한으로 가잖아요. 예전엔 차수를 비교했지만 이젠 차수 비교 못 하잖아. 그러니까 무한대의 파워를 봐서 아 얘가 더 크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얘 파워가 더 크기 때문에. 알겠죠? 그 내용을 조금 한번 담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학2에서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을 안 배웠으니까. 근데 그걸 배우는 시점부터는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것만 좀 적어 놓을게요. 알겠죠? x가 무한으로 갈 때.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거 1대. 이거의 내용은 무한대의 파워입니다.
보기 4번에 있는 1번 문제랑 3번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다항함수끼리 나와 있으니까 다항함수끼리의 차수 비교는 당연히 이제 쉽죠. 그냥 차수가 동일하니까 얘는 수렴할 것 같아요. 얼마로? 1분의 2로.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n제곱으로 양변 나눈다 라는 생각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0이겠죠. 왜냐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오케이? 그래서 함수가 같을 때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될까? 미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미치의 값에 따라서 바뀔 텐데, 미치 작아질수록 이 값은 커질까? 아니면 커질수록 값은 커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x를 무한으로 갔을 때 로그 2x랑 로그 4x 중에 누가 더 크냐 그 말 하는 거야.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커? 누구? 누구? 누가 더 커? 로그 2? 확실해? 확실해? 누가 더 클까? 아, 좀 뒤통수 쳐서 미안해. 같아. 로그는 같아요. 이거는 밑변환 공식만 이용하면 되거든요. 밑변환 공식 때문에 얘가 로그 10분의 로그 x로 바꿔도 로그 2분의 로그 x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4분의 로그 x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사실은 이제 똑같은 녀석이니까 x를 무한으로 보내도 똑같습니다. 그런 녀석인 거고. 근데 이제 로그 말고 이제 다항함수는 이 숫자가 커질수록 당연히 무한대의 파워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a, x승 이런 애들은 미치의 범위가 커질수록 뭐 당연히 2보다는 3이 훨씬 더 클 거고 3보다는 4가 훨씬 더 클 거고. 알겠죠? 요거는 이제 금방 나올 거야. 등비수열 극한하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였습니다. 차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랑 여기에 차수 혹은 파워라고 하죠. 그 파워가 동등하니까 수렴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기 파워가 더 크면 무한으로 발산할 거고 여기 파워가 더 크면 음의 무한으로 발산하겠죠. 파워가 동일하니까 지금은 차수겠죠. 동일하니까 이 극한값이 수렴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 보기 5번에 1번을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뭘 구해야 되냐면 루트의 n제곱 더하기 n-n 요거죠.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유리화를 시키는 거죠. 유리화를 일부러 시켜서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얘는 이제 유리화를 시키게 되면 요거 그대로 나오고 요거 제곱한 형태니까 위에는 n이 될 거고 밑에는 루트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n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얘가 차수가 2분의 1차랑 2차가 만나서 1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1차, 1차니까 차수 동일하죠? 그래서 얼마?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끝이에요. 그냥 유리화할 줄 알면 된다. 근데 좀 더 깊게 가보자고. 어떤 걸 갈 거냐면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 얘가 1차죠. 형태가. 얘도 1차죠. 그래서 1차, 1차니까 차수가 똑같아. 그래서 얘는 수렴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의 기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기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 우리 루트 n제곱 더하기 n을 완전제곱식으로 표현 가능할까? 완전제곱식? 표현이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하려면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을 해도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을 빼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n이란 녀석은 무한히 커질 거 아니야. 그치? 무한히 커질 때 얘도 무한하게 커지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도 무한하게 커질 거예요. 근데 얘는 일정하잖아. 무한의 크기에선 이게 되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루트 n제곱 더하기 n이란 녀석이 약간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n을 정말 키우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이야 얘가 한 마이너스 0.25니까 5였을 때는 5냐 4.25냐 이 차이잖아요. 0.25니까 7호죠. 4.75냐 이 차이인 거고 만약에 이 값을 뭐 한
60이라고 해볼까? 60만 가더라도 갑자기 59.25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7호죠. 그 다음에 얘를 1억으로 가도 1억이랑 9,999만 뭐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요 친구가 마치 요 친구랑 좀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이 상수를 제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친구랑 같지 않냐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n이 무한으로 갈 때 얘를 근사시켜서 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얘가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n은 무한이니까 양수일 거 아니에요? 빼기 n 얼마야? 2분의 1이다. 이렇게 극한을 근사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사에 대한 개념은 이번 중간고사 때 좀 많이 쓸 겁니다. 이 근사라는 개념 자체가 대학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대학과정을 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려주냐? 그만큼 계산이 너무 많으니까 계산의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죠. n이 무한으로 갈 때의 근사. 이거는 현재 2차식 같은 경우,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그 완전제곱식으로 나온 그 나머지 있는 녀석을 없애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근사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근사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 같은 녀석도 되겠죠, 당연히. 얘를 뭘로 근사시킬 수 있을 것 같아? n제곱 더하기 2n이잖아. 그 보기 5번에 2번이에요. 뭘로 근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n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을 바꿀 수 있겠죠. 왜냐하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니까 그 더하기 1을 떼도 상관없다고. 대신 n을 바꾸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n은 무한으로 가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를 n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1이에요. 2번은. 어우, 찍먹이네. 그냥. 그 다음에 3번은 도대체 왜 준 거야? 무한이죠? 그쵸? 차수가 그 2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얘는 무한으로 발산할 겁니다. 여튼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 개념적인 건 끝났고, 대충 이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합시다. 극한의 대소관계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숙제. 되게 시간이 애매한데? 숙제. 시간이 애매한데? 하나만 그냥 개념 설명하고 오늘 숙제는 안 낼게요, 그냥. 그냥 예제 정도 푸는 정도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이제 등비수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에 많이 출제된 유형들이 등장하니까, 오늘 하는 거는 그냥 수학2 리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필수 예제나 대표 예제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 진도를 바삐 빼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고등학교 하나가 시험이 안 끝났으니까 요거 하나 설명하고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7번까지 했죠? 8번. 8번은 또 없는 내용이에요. 교재에 없는 내용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별건 아닌데 이거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에서 극한을 끌고 나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합시다. 알겠죠? 어떤 거냐면 간단해요.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예요. 요런 느낌? 그냥 an 플러스 1과 an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요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2an이라 할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3n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어떤 거냐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제가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질문, 퀘스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극한에 대한, 어우, 잠깐만, 이거 화면을 안 돌리고 있었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극한에 대한 벽을 부셔야 될 게 저거예요. 무한에 대한 이 추상적인 개념을 먼저 잡고 갈 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an이 알파로 수렴해요. 그럼 an 플러스 1은 어디로 수렴할 거고,
A2에는 또 어디로 수렴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그만에 또 뭐 할까? 4n 플러스 5? 괜찮죠? 요거는 어디로 수렴할까?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건 뭐예요? 수열 A1부터 시작해서 쫙 나열했어요. AN 다음에 진짜 엄청 큰 뭐 A100, A1000, A1000 뭐 누군가에게는 많이 클 수도 있으니까 A1000에서 정말 알파에 근접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될까? 다들 뭐 끄덕거리기만 하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이름 뭐였지 너? 연균이? 영균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번째 거는 2알파 마이너스. 뭐야? 어떻게? 한번 아니 이거 보지 마. 이거 보지 말고 하여튼 얘를 먼저 보시면 돼요. 얘를. 알파. 응? 다 알파. 그렇지. 다 알파로 가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그 허물을 벗어야 되는 게 수열이라는 거에 이 값이 알파라고 쳤을 때 이 수열 A에는 계속 한없이 알파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n번째에 있던, n 플러스 1번째에 있던, 아니면 2n 플러스에 있던, 4n 플러스 5에 있던, 그냥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알파에 가깝겠죠. 그만큼 n을 한없이 키우는 거야. n을 진짜 한없이 키우게 되면 이 극한값들이 다 알파로 수렴할 거다. 알겠죠? 이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 무한에 대한 개념을 깨트려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이 문제에서 알파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리미트를 거는 거야. 어떻게? n을 무한으로. 얘도 양변에 n을 무한으로 걸고 얘도 걸어요. 그럼 얘가 뭘로 수렴하죠? 알파로 수렴하고. 얘는 뭘로 수렴하죠? 2알파로 수렴하겠죠? 얘는 뭘로 수렴하죠? 3으로 수렴하겠죠? 알파가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좀 더 재밌게 마지막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봐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A반이니까 분명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잠깐만. 이걸로 해볼까? 이걸로 갈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학의 벽을 깨트려야 됩니다. 수열이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냐? 일반항 못 구해. 그럼 일반항 못 구하면 어디로 가야 돼? 이웃하는 항들끼리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가야 돼. 그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항상. 모든 수열들은 다 그렇습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없으면 무조건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알겠죠? 왜냐면 지금 일반항을 못 구하니까 이쪽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귀납적 정의예요. 그러면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성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알 것 같아? 종이 져버렸네.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끝내겠습니다. 요걸 바꾸면 돼요. 이게 루트 2가 A1이잖아요. 그래서 2 플러스 A1. 이건 뭐예요? 얘가 요건 거 알겠어요? 2 플러스 A2.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의 2 플러스 AN. 이렇게 귀납적 정의로 잡아주면 끝.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변에 리미트를 걸면 얘는 얼마로 수렴하고 알파로 수렴하고 이 친구는 얼마로 수렴하고 루트 2 플러스 알파로 수렴한다. 이 두 개가 같으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제곱해서 알파를 찾아내면 끝입니다. 괜찮죠? 요런 식으로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요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 여기까지 봅시다. 고생 많으셨어요.